안녕하세요. 3 그리고 4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316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19년 9월 18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19년 8월 20일에 해당이 됩니다. 오늘 주어지는 명식은 기해년, 계유월, 무오일이 되겠고요. 오늘의 일지는 무오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공부해야 할 명식은 무토일간이 6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습니다. 제일 먼저 일간 무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요. 다음으로 원령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토라고 하는 것은 천간, 즉 10천간, 10개의 천간 중에서 5번째 글자에 해당이 되는 것에 해당이 되고요. 무토라고 하는 것은 양에 해당이 되면서 오행으로는 토, 즉 흙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양토로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무토라고 하는 것은 그냥 양토 이렇게 보게 되면 매우 좀 어렵죠. 양토가 뭐 어떻다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되게 비유를 하게 되는데 되게 보면 무토라고 하는 것은 고황토에 해당이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고황하다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매우 높거나 매우 넓다라고 하는 그런 뜻에 해당이 되고, 이러한 고황토는 그래서 산이라든가 요즘 등산 같은 거 많이 다니시잖아요. 그래서 뭐 가장 높은 산, 뭐 백두산, 뭐 이런 것도 다 무토에 해당이 될 수가 있겠고요. 뭐 구릉 같은 경우도 구릉이라고 하죠. 구릉도 뭐 토에 해당이 된다. 그다음에 큰 넓은 꼭 이렇게 꼭 위로 솟구쳐 있는 그런 산맥이라든가 산만 무토로 보는 건 뭐냐 그렇지 않고, 넓은 광야 같은 거 있죠. 광야, 노래 광야에서라고 이렇게 그런 노래도 있듯이 이러한 광야 같은 경우도 무토에 해당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무토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매우 높거나 매우 넓은 땅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무토를 표현할 때 후중하다라는 그런 표현을 써요. 후중하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중자는 무거울 중자를 쓰는 것이고요. 후자는 두터울 후자 이렇게 해서 후중하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게 되는데, 쉬운 말로 후중하다라고 하는 건 뭐야? 흙이 쌓이고 쌓이면 매우 높아지는 것이고요. 흙이 많으면 많을수록 옆으로 많이 퍼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후중하다라고 하는 개념이고, 매우 두껍고 매우 넓다라고 하는 것 그런 개념으로서 후중하다라고 하는 것 이런 단어를 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무토 같은 경우는 매우 후중한 그런 성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간목이라고 하는 그런 것이 있어서 그 땅을 나무가 어떻게 돼요? 이렇게 뿌리를 내리고 살아야지만, 물론 나무도 사는 것이지만은 그런 나무가 있어야지만 후중한 무토가 어떻게 돼요? 나무 뿌리가 땅속으로 들어옴으로 인해서 습기도 땅속으로 들어오게 되고, 그다음에 각종 영양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땅으로서 유입됨으로 인해서 흙이 산이 즉 죽은 땅이라든가 죽은 산이 아니라 이렇게 살아 숨쉴 수 있는 모든 만물이 자라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는 그러한 좋은 땅으로 살 수가 있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간목이라고 하는 것만 있어서는 안 되고 반드시 수 중에서는 이제 개수를 특히 생각을 하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화가 있어야죠. 그래서 병화 같은 것이 있어주면 좋은데, 만약 개수가 없을 때는 임수를 쓸 수도 있겠고요. 병화가 없으면 정화를 쓸 수가 있겠지만, 무토라고 하는 것의 기본적인 조합은 간목과 개수와 병화가 있어주게 된다라고 하면 큰 산 내지는 큰 넓은 들판 같은 것에 큰 나무가 있어서 큰 숲을 이루는 것과 같고, 그 다음에 개수가 있음으로 인해서 나무가 촉촉해지고 땅도 윤택해질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장렬하는 태양이 있어줌으로 인해서 모든 만물이 태양빛을 받아서 이렇게 살 수가 있겠죠. 해서 무토라고 하는 것은 간목, 개수, 병화 가 사시사철 어떻게 잘 조화를 이루느냐에 따라서 좋은 사주도 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그렇지 않은 사주도 있겠죠. 그래서 봄 같은 경우는 목이 왕하니까 이런 경우에는 병화가 개수 같은 것이 좀 많아주면 좋겠고, 여름에 무토가 태어났다, 4, 5, 비월에 태어났다라고 했을 때는 화는 많으니까 그때는 수가 좀 더 많이 필요할 때에 해당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신월, 6월 같은 때는 금이 왕하기 때문에 간목보다는 어떻게 돼요? 개수보다는 화가 있어서 약한 무토를 생주해주면 더 좋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시사철에 따라서 어떤 것이 먼저 필요하고 어떤 것은 그거에 비해서 나중에 필요하다라고 하는 이런 선후 관계가 있다라고 보면 되겠죠. 자,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6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기 때문에 6월을 한번 살펴본다라고 하면 무토가 어떤 상황에서 태어난 지를 알게 되면 이 무토가 가장 필요한 것이 어떤 것이라는 걸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무토가 6월에 태어난 원령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월이라고 하는 그런 계절은 어떻게 돼요?
신유술 서방이라고 했죠. 서방. 그래서 서쪽을 관장하는 것에 해당이 되고, 또 특히나 6월이라고 하는 것은 서쪽 중에서도 어떻게 돼요? 이 가운데 있기 때문에 정서쪽에 해당이 되겠죠. 정서쪽. 그래서 뭐 이런 지지를 가지고 방향 같은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이제 6월이라고 하는 것은 가을이지만 가을에 해당이 되는데, 이 가을은 어떤 가을이냐? 중추다라고 해서 가장 깊은 가을, 가장 어떻게 돼요? 가을 같은 가을 중에서도 가장 좀 뭐랄까 좀 가을다운 가을, 뭐 6월이 지나가서 수월이 되게 되면 똑같은 가을이라 하더라도 수월 같은 경우는 이런 중추라고 안 하고 모추라고 하죠. 모추 내지는 개추라고 해서 이때는 좀 약간 삭막한 그런 느낌을 가지게 되는데, 6월 같은 경우는 기온도 그렇게 차갑지 않고요. 그 다음에 또 좀 습기도 이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약간 쾌적한 그런 환경으로 볼 수가 있겠죠. 그렇다 하더라도 6월이라고 하는 것은 기온이 하강하기 때문에 매우 좀 온기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신월과 다르게 6월 같은 경우에는 습기가 많지 않기 때문에 물기, 즉 특히나 무토 같은 거나 기토 같은 것이 6월에 태어났을 때는, 신월 같은 경우에는 신중에 있는 임수가 있어서 물에 대한 수에 대한 수요가 그렇게 많지 않았다라고 하면, 6월 같은 경우에는 지장간에 물기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반드시 물이라고 하는 수라고 하는 것이 있어 주어야지만 내일 공부하게 될 기토, 그 다음에 오늘 공부하게 될 무토 또한 땅이라고 하는 것은 윤토, 즉 촉촉하게 물기를 머금고 있어야지만 모든 만물을 자생시킬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이 되겠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월 같은 경우에는 신중 임수가 있기 때문에 병화를 먼저 병화가 가장 먼저 필요했다라고 하면, 6월 같은 경우에는 병화도 병화이지만 반드시 수가 있어야지만 땅이 마르지 않고 윤토될 수 있기 때문에 만물이 자생할 수 있는 그런 터전을 마련하게 되겠죠. 그래서 무토 6월에 태어났을 때 가장 먼저 물이 있느냐 물이 없느냐 이걸 먼저 봐야 되고, 만약에 물이 없다라고 하면, 수가 없다라고 하면, 이거는 가을에 무토가 메말라 있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갈대 같은 거 보죠. 가을 같은 경우는 비가 오지 않으면은 대개 보면 약간 건조해지게 되기 때문에 갈대가 마르죠. 갈대가 마른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땅도 말라 있다라고 하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무토가 6월에 태어났을 때는 개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개수로서 무토를 윤토하게 되면 차가운 기온, 뭐 그렇게 겨울처럼 무지막지하게 춥고 그러진 않지만, 그래도 가을 같은 경우에는 숙사라는 그런 기온이기 때문에 기온이 약간 오싹한 그런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반드시 따뜻한 햇볕이 있어 주어야지만 모든 만물이 태양빛을 받아서 자생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 무토가 6월에 태어났을 때 개수가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개수가 있을 연후에 병화가 있느냐 없느냐도 중요하겠죠. 개수만 있고 병화가 없어도 지금 같은 경우 코스모스 같은 경우 이렇게 많이 피어 있는데, 물만 있고 햇볕이 없으면 그러한 화초 같은 것이 뿌리가 썩게 되겠죠. 그 다음에 개수가 없고 병화만 있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러한 화초 자체가 뿌리를 내리고 자랄 수가 없게 되기 때문에 반드시 무토가 6월에 태어났을 땐 병화 개수, 그 다음에 또는 개수 병화가 반드시 있어 주어야지만 무토가 영활해질 수 있다라고 이렇게 보면 되겠고, 이렇게 개수 병화를 모두 갖춘 연후에는 간목 같은 것이 있어 준다라고 하면 간목에서 무토를 소토할 수 있겠죠. 하지만 병화가 없거나 개수가 없는 상황에서 간목만 있다라고 하면 오히려 이때는 극설교집이 될 수 있다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극설교집. 그래서 제일 필요한 것, 개수가 있느냐, 그 다음에 병화가 있느냐. 그래서 병화 개수 모두 갖춘 연후에는 이제 무토 간목이라고 하는 칠사를 감당할 수 있는데, 병화 개수가 없다라고 하면 간목을 쓸 수가 없다,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명식 한번 더 살펴보고 생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명식, 무토일간이 6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걸 갖다가 격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격을 놓고 봤을 때 양토인 무토
무토가 음금인 유금을 받기 때문에 무토 입장에서 유금은 뭐예요? 이거는 상관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상관격에 해당이 되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일간이 6월에 태어나면 약하죠. 사지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사지, 일간은 사지에 해당이 되어 약하고 6월은 어떻게 돼? 금이 가장 왕하니까 일간은 약하고 상관은 왕하다라고 해서 이거를 갖다가 토금 진상관 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토금 진상관격, 상관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상관격을 좀 더 깊이 있게 놓고 깊이 있게 들여다 보면은 진상관이라고 하는 상관격이 있겠고요. 반대로 가상관이라고 하는 상관격도 있습니다. 가상관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이 왕하고 상관이 약한 것을 말하는 것이고, 진상관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이 약하고 상관이 왕한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진상관이 되게 이거는 어떻게 되냐면 설기태과가 되는 거예요. 설기태과 내지는 설기과다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원래는 토가 금을 생하는 것이 맞지만은 일간이 약하고 상관이 너무 많게 되면 상관이 일간의 기운을 빼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치와와라고 하는 강아지는 새끼를 한 마리 내지는 많이 나면 두 마리 정도 나면 딱 적정할 것 같아요. 근데 얘가 막 5마리씩 낳게 되면은 그 작은 어미개가 새끼 개를 다 돌볼 수가 없겠죠. 약하잖아, 일간이. 근데 상관이 많다라고 하는 것은 자식 수가 많은 거하고 똑같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왕한 상관을 어떻게 됩니까? 약간 절제시켜 주고요. 그 다음에 토를 어떻게 됩니까? 좀 더 도와줘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딸이 아기를 낳게 되면 친정 엄마가 가서 딸을 약간 보살펴 주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개수로서 물론 윤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인성이라고 하는 가장 좋은 건 병화가 있어주면 더 좋겠지만 병화가 없다라고 하면 정화 같은 것도 있어줘야 되는데 일단 화를 봐서 금을 좀 제해주는 것도 필요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수가 있어서 금의 기운을 설계해 주는 것도 좋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일지를 놓고 보게 되면 오화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무오일주가 되는데 이 오화라고 하는 것은 무토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는 인성화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오화에 무토가 뿌리를 두게 되고 그 다음에 이 오중에 있는 정화 가지고 무토를 생조해 줄 수가 있겠습니다. 한 가지 알아봐야 할 거 병화가 아니고 오화 안에는 지장간이 병화, 기토, 그 다음에 정화가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이 중에서 병화는 쓰지 않습니다. 오중에 있는 병화는 쓰지 않고 오중에는 기토, 정화만 쓴다라고 이렇게 좀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오중에 있는 정화 가지고 격을 잡거나 오중에 있는 병화 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이거 가지고 용신 취용하지 않는다. 꼭 명심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일단은 병화는 아니더라도 일지에서 오화를 봐가지고 오화의 뿌리를 두게 되니까 무토 자체가 세력을 좀 얻게 되는 것, 이거 굉장히 좋은 것이고요. 그 다음에 개수라고 하는 것이 연간에 월간에 이렇게 투출되어 있으면은 금이 수를 생해가지고 금의 기운도 적절하게 누그러뜨리면서 이 개수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무토를 윤토, 즉 촉촉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죠. 자, 연간을 보게 되면 기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수라고 하는 것은 유금의 생주를 받는 것뿐만 아니라 해수에도 뿌리를 둘 수가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기토가 투출되어 있죠. 이 기토는 여기에 있는 기토가 연간으로 이렇게 투출되어 있는 거에서 이 기토가 무토 입장에서 겁재에 해당이 되는데 이 겁재가 안 좋은 역할을 하죠. 개수를 이렇게 파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 기토가 없었다라고 하면 무토하고 계속 서로 탐합하는 것도 결코 좋은 건 아닙니다. 그죠? 근데 기토가 있어서 개수를 파함으로 해서 일간과 개수가 서로 탐합하진 않아요. 그래서 이 기토를 무조건 나쁘게만 보기는 좀 그래요. 탐합하는 것을 막아주는 좋은 역할도 하지만 개수를 갖다가 파극해버리니까 그건 또 안 좋은 거죠. 그렇다 하더라도 이 사주 같은 경우에는 연지의 해수가 있기 때문에 개수는 비록 파극돼서 용도가 좀 많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연지에 있는 해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사주 국세는 갖출 거는 갖추었다. 병화는 아니지만 오중 정화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개수는 파에서 못 쓴다 하더라도 해중에 있는 임수가 있기 때문에 금, 화하고 수는 모두 갖춘 그런 사주가 되겠죠. 이런 상황에서 어떤 생시가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좀 더 좋은 사주가 될 수도 있겠고요. 그렇지 않으면 좀 더 나쁜 사주도 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생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생시 제일 먼저 임자시를 한번 보도록 하죠. 임자시가 된다라고 하면 이때는 임수가 투출되어 있고 자수를 보게 되잖아요. 문제는 뭐냐면 무토
무토 일간이 6월에 태어나게 되면 토금 진상관이 돼서 일간이 매우 약하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화가 있어 주어서 무토를 생주해 주게 되고 수가 있어서 무토를 윤토하게 되면 사주가 좋은 사주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되는 것은 오화거든요. 오화. 무토가 오화를 보지 않았다라고 하면 매우 신약한 사주가 되는데, 오화의 뿌리를 두고 있어서 그나마 무토가 그래도 근기, 즉 어떤 세력을 좀 얻을 수 있었는데, 자시가 되면 어떻게 돼요? 좌우충이 되죠. 이렇게 되면 좌우충이 되게 되면 무토가 뿌리를 두는 곳이 깨져버린 거하고 똑같아요. 그러면 완전 이거는 극신약한 사주가 되겠고, 설기가 굉장히 과한, 설기가 매우 많은 사주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되면 오화가 깨짐으로 인해서 상관도 감당을 못하게 되겠고요, 수도 다 감당을 할 수가 없는 그런 매우 안 좋은 상황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갑인시를 한번 보죠. 갑인시는 좌우충은 되지 않지만 요거 인호합이 되죠. 인호 반합 회국하게 되니까 화도 살아나게 되고요. 그 다음에 화가 살아나니까 무토가 생주를 얻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개수는 기토에 의해서 파극돼서 좀 안 좋다 하더라도 해중에 있는 임수가 있죠. 그러면 능이 간목이 이렇게 투출되어 있으면은 간목으로서 무토를 소토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은 된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와 같으면은 어느 정도 사주가 중화가 된 사주로 볼 수가 있겠고요. 이와 같으면은 금수운으로 가도 크게 문제될 바 아니고요. 이런 경우는 목화운으로 간다 하더라도 좀 나쁘진 않는데, 제가 봤을 때는 개수가 깨져 있기 때문에 오히려 좀 수운을 가는 것이 좀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오화만 있었다라고 하면 화가 좀 약한 것으로 볼 수가 있겠지만, 인오가 이렇게 합하게 되면 인중에 있는 병화도 쓸 수가 있게 되니까, 이와 같은 경우는 뭐 수운을 만났다 하더라도 크게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뭐 병진시가 된다라고 하면 이 병화는 어떻게 돼요? 무토도 5의 뿌리를 둘 수가 있겠고 병화도 5의 뿌리를 둘 수가 있겠죠. 이거 같으면은 무토가 6월에 태어나가지고 토금 진상과 함께 일간이 약한데 병화가 5의 뿌리를 둬서 생주해 주게 되고요. 그 다음에 진토까지 있어서 일간 자체가 굉장히 왕한 거죠. 그러면 이거는 원령을 득하지 않아서 신왕한 사주는 아니다 하더라도 타간지에 비견, 겁재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일간이 좀 많이 왕해진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도 금수운으로 가도 크게 나쁘지 않은 그런 사주가 되겠고요. 정사시 도 나쁘지 않고 무오기미시도 뭐 크게 나쁘지 않습니다. 제일 안 좋았던 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임자시가 돼서 좌우충이 되는 것이 좀 안 좋았던 것이고요. 반대로 이제 경신 신유시가 되게 되면 금수가 다시 왕해지기 때문에 이때도 오화가 깨지지 않은 것은 굉장히 좀 좋은 것으로 볼 수 있는데, 딱 이런 생시 같은 경우에는 금수운으로 가도 나쁘지 않다라고 봤지만은 이렇게 경신시나 신유시 같은 경우는 이때는 설기가 많아지기 때문에 이때는 반드시 화운이라든가 토운을 만나는 것이 더 좋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요.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